2014년 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대학생이다 라는 강력한 글로 시작된 이 게시판. 연하의 어머니라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섬뜩함에 스레 주민들은 예상을 벗어난 공포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엄마. 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대학생이다. 반년 전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들은 일. 자기도 모르게 코웃음 치고 말았던 건 그게 아버지의 쓸데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여름밤에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꼭 같이 해주세요 라며 일은 연하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은 조금 아까까지 회사 후배와 한잔했다는 일은 지금도 살짝 취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야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후배와의 술자리에서도 연하의 엄마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요. 마음씨 착한 후배에게 나라도 괜찮다면 이야기 들어줄게요 라는 말을 들어 일은 후배에게 연하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마가 연하라면 실제로 어떤 기분일까? 스레 주민들도 그 복잡한 가정 환경이 신경 쓰여 스스로 반응하죠. 뭐 엉뚱한 생각하는 그런 놈들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일과 연하의 엄마와의 첫 만남은 아버지가 그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찻집 자리에서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며 아무리 봐도 여대생인 느낌의 그녀는 어리광스러운 냄새를 뿌리면서 고개를 숙였다네요. 선생님께는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카오라고 합니다. 카오가 말하는 선생님이란 대학 교수인 일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일에게 말합니다. 보는 대로 카오는 너보다 연하다. 하지만 네 엄마가 될 여자다. 처음엔 어색할 일도 있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그런 말을 들은 일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여대생인 카오는 대학 교수인 일의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걸까? 게다가 변편치도 못한 아버지와의 결혼. 일은 카오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도 모르겠다. 그리고 평생 알 수도 없을 거라 본다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죠. 일은 아버지와 친엄마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의 친엄마는 1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며 그런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는 최악으로 둘이 같이 있을 때의 집안은 분위기가 팽팽한 긴장 상태. 유일하게 둘이 말을 나누는 건 서로 말다툼을 할 때뿐이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슬펐다는 일. 하지만 한편으론 안심됐다는 사실도 털어놓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는 부모님 중 한 사람이 빠진 것으로 집안이 평온해진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그렇지만 평온이 찾아왔을 일의 집은 연하인 새엄마의 존재에 의해 점점 일그러져 가게 됩니다. 일은 여자야? 자기를 와타시라고 부르는 1인칭과 말투로 일이 여자라는 걸 깨달은 스레 주민. 또한 사회인인 딸을 가진 대학 교수와 여대생과의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에 스레 주민들은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성욕이 있구나 하는 소박한 의문을 던집니다. 일은 아버지와 카호도 그런 것 같다고 하며 세탁기에 둘의 속옷이 함께 들어있기도 했다고 스레 주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답하면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찻집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는 벌써 동거하게 되었다는 연하의 새엄마 카호. 같이 살게 되어 한 달이 지나자 카호는 일의 취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보다도 어린 데다 더해 대학생이라는 엄마. 그러나 일이 예상하고 있던 것과는 반대로 카호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발휘합니다. 그럴 것도 집안일도 곧잘 하고 마음 씀씀이도 나무랄 데 없는 주부 생활을 해내면서 대학생활까지 제대로 해냈던 겁니다. 요즘은 유이짱이 좋아하는 음식도 알게 된 것 같은데 입에 맞아? 하고 말을 걸어오는 카오에게 일은 응 이라는 대답만 날립니다. 정말? 뭔가 반응이 애매하네? 그런 카오의 말에
일은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대학생 엄마를 둔 일에게 어느 주민은 일은 몇 살이야? 라며 나이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올해로 27살이 된다고 답하는 일. 식탁에서 카오와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아빠도 같이 식사하면 좋을 텐데 라며 카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아버지와는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던 일에겐 아무래도 좋을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던 부녀지간이었지만 언제부터인지 일과 아버지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었다는 일은 카호에게 왜? 라고 묻죠. 왜냐하면 우린 가족이잖아 라고 답하는 카호. 가족? 이라며 일이 위화감을 노골적으로 표하자 아니야? 내가 이상한 말 했나? 며 불안해하는 카호. 그런 그녀에게 반론하고 싶었지만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사소한 대화 속에서 일에 카호에 대한 불신감이 나타났다 숨었다 하니 어느 슬의 주민은 원활하지 않은 가정은 싫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일이 아직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았으니 정확히 말하면 가족은 아니지. 그렇게 말하자 이쪽을 바라보는 카호의 눈빛에 일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도 어리잖아. 아무 생각 안 들어? 지금까지 같이 살고 한 달. 쌀쌀맞은 태도를 일관하고 있던 일은 결국 카호에게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카호는 조금 특수할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라도 있어 라며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일은 엄마가 자기보다 어린 딸의 기분 좀 상상해봐 하고 돌려줍니다만 기묘한 느낌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가족의 형태지 라며 아무렇지도 않은 투로만 말하는 카호에게 그런 간단한 말로 넘기려 하지 마. 일은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이차가 나는 자기 아버지와 결혼하려는 속셈이 뭐냐며 일의 속마음을 표출하자 카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죠. 30년이나 나이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당신 가족하고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어? 그런 일의 말에 카호는 예상 밖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가족은 없어. 그러면서 눈을 내리까는 카호. 그때까지 연달아 자기 생각을 말로 바꿔 던진 일은 카호의 그 고백에 말을 잃고 맙니다. 시선을 맞추지 않고 가족이 없다고 말하는 카호에게 슬의 주민들도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카호를 알아듣게 하고 싶었던 일은 전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일은 친구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라는 카호에게 일은 이상하다는 자각이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말로 타이릅니다. 그러는데 계속 입을 닫고 있던 카호가 이윽고 입을 열더니 유이짱은 모를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 라며 일은 쏘아붙입니다. 일은 식욕도 떨어져서 카호가 만든 요리를 남겨놓고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잘 자 라면서 일의 등을 향해 말을 거는 카호를 잘라버릴 듯 문을 닫고 침실을 향한 일에게는 최악의 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이때가 아직은 좋았었다고 일은 회상합니다. 이때까지 일에게 있어 카호는 30년이나 연상이고 27살이 되는 딸이 있는 대학 교수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여대생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저 비상식적인 여자로 끝나지 않게 된 건 그 다음날부터였습니다. 다음날 최악의 밤을 보낸 일은 만족스러운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잠에 취한 눈으로 일이 거실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카오가 서 있습니다. 놀라 비명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만 겨우 그것을 집어삼킨 일에게 안녕? 하며 카오가 말을 걸었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일이 카오 옆을 지나치려 하자 카오에게 팔을 세게 붙잡혔습니다. 안녕 유이짱?
카오가 지난밤 대화 같은 건 없었다는 것처럼 방긋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안녕? 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일에게 너무 차가운 것 같아 라며 자기도 평소엔 남들에게 무뚝뚝하면서 일에게 질리는 스레 주민도 있었는데요. 많은 스레 주민들은 무섭다면서 카오의 이상함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는데 다시 안녕? 하고 카오가 반복합니다. 이래 팔을 잡고 있는 카오의 손이 생각 외로 힘이 세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카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카오는 목소리 톤도 표정도 하나 바꾸지 않고 안녕? 하며 계속해서 아침 인사를 합니다. 고집대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만 6번째 인사 재촉에 안녕?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날씨 좋네. 냉장고에 샐러드 있으니까 먹어. 하고는 인사를 돌려받아 만족했는지 싱긋 웃던 카오는 그럼 엄마는 학교 갔다 올게. 하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을 경계로 카오는 일의 엄마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변해갑니다. 밥 먹을 때는 같이 이타다키마스 하자. 엄마가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돼. 세탁기에 속옷하고 양말은 따로 넣으라고 했지. 바닥에 물건 두면 안 된다고 엄마가 전에도 말했잖아. 그것은 절대로 그냥 잔소리는 아닌 것을 일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호적에도 올라오지 않은 연하의 가짜 엄마가 어머니라는 입장을 강요해 오는 것에 일은 독을 품고 무시로 일관합니다. 어느 정도 무시당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포기하거나 하겠지. 일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만 카오는 달랐던 겁니다. 그녀는 대답이 없으면 계속 같은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게다가 같은 톤으로 연속으로 말했던 겁니다. 일은 철저히 계속해서 무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해왔던 겁니다.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놔. 전에도 말했잖아. 상냥한 말투로 그 말만을 계속 반복하는 카오. 거기에 질려 콘센트를 뽑았던 일이었는데요.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놔. 전에도 말했잖아. 또다시 그 말이 반복되던 때 일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 뭐야 당신! 같은 말만 반복하고 미친 거 아니야? 하며 자신을 잃고 소리치듯 카오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럴 시간 있으면 그 사람이나 보살피면 되잖아. 했더니 순간 카오의 입이 다물어져 그걸 본 일은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째려봐도 카오는 마치 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미소를 풀지 않고 이를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카오는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놔. 전에도 말했잖아. 하며 전혀 변하지 않는 톤으로 반복했던 겁니다. 이건 무서워. 이 사건에 스레 주민들도 일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같은 톤으로 그저 계속 반복하는 이상한 카오를 참지 못하고 일은 거실을 세차게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서 달아나듯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귀를 막죠. 그리고 엄마 하고 기도하는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귀에 확실하게 들려옵니다.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놔. 전에도 말했잖아. 라는 카호의 말이 문 너머에서 들립니다. 일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꺼풀 속에 선명하게 보이는 건 카호의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놔. 전에도 말했잖아.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카오에게 결국 일은 네, 죄송합니다 하며 마치 엄마에게 꾸중드는 아이처럼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습니다. 진짜 야바이한 놈이잖아. 귀신이나 유령 얘기보다 무서워.
라며 스레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대답에 만족했는지 유이짱은 사실은 잘하는 아이구나. 엄마가 뭐라고 안 해도 혼자서 다 할 수 있구나. 라는 카호. 네. 라며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일에게 카호는 앞으로 똑같은 일로 엄마한테 혼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문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일은 아이가 엄마에게 다 혼났을 때 그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달 후 아버지와 카호는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합니다. 그 즈음에서 일은 집안일에 대한 생각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카호의 이상 증상은 일만이 아니고 아버지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걸 일이 알게 된 건 아버지와 카호가 혼인신고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의 일. 카호의 이상성을 넘기는 수단으로 고분고분하며 말을 잘 듣고 있던 일은 그날은 일을 쉬는 날이라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부츠를 벗으려는데 왜 그래 카호?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일의 귀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왜 화내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카호의 목소리는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담담했습니다. 아버지는 너야말로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라고 했습니다만 카호가 목욕하라고 말한 것뿐이잖아요. 반론하자 험악한 분위기의 두 사람의 대화가 거기서 딱 멈춥니다. 일이 현관에 있는 것을 깨달았던 건지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는데도 일에게 말도 걸지 않고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신 일에게 말을 건 건 카호였죠. 거실에서 나온 카호에게 저 사람하고 무슨 일 있었어? 일은 묻습니다. 그러나 별일 없었어 라며 태연히 답하는 카호에게 일은 아버지가 목소리 높이는 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밀어붙입니다. 이 말에 대해 카호는 분명 피곤해서 그럴 거야. 일방적으로 말을 끊고 거실로 돌아갔던 겁니다. 또한 다른 날에는 드물게도 가족 셋이 식탁을 둘러싸고 앉았을 때의 일. 거기에선 카호가 일방적으로 떠들고만 있을 뿐인 대화 없는 식사 풍경이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친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가려고 하던 그때 목욕할 거죠?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등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 없는 아버지에게 카호는 반복합니다. 목욕할 거죠? 나중에 할 테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 나지막히 그렇게 말한 아버지에게 목욕할 거죠? 라는 카호. 일은 등줄기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습니다. 역시나 카호는 아버지에게까지 그 광기를 뿜어내고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나는 나중에 할 테니까 당신하고 유이가 먼저 해. 화를 품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카호는 그 미소를 얼굴에 가득 띄운 채로 목욕할 거죠? 같은 말을 같은 톤으로 아버지에게 반복합니다. 알았어, 할게. 아버지는 포기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카호의 얼굴이 일쪽을 향합니다. 아버지가 나오면 다음은 유이짱이 들어가. 일은 차가워진 요리를 입으로 가져가면서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무서움에 스레는 꽁꽁 얼어붙죠. 일에게 있어 마음이 편해야 할 우리 집이 아버지가 데려온 카호라는 일보다도 나이가 어린 엄마와의 동거로 인해 무겁게 덮쳐오는 듯한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걸 점점 강하게 느끼게 된 일. 그러던 중 친엄마를 찾는 꿈을 꾸게 되는 일이 들어갔다고 하는 일. 그날 밤도 꿈속에서 일은 친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만 큰 소리로 인해 잠이 깹니다.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 큰 소리의 정체는 계단 아래 거실에서 들려왔다는 걸 알고 일이 달려갔더니 거기에는 한밤중인데도 아버지와 카호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카호는 뺨을 감싼 채 무슨 일이야? 묻는 일에게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네 잘못이야! 라는 아버지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마치
백지장처럼 새하얗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손을 봤더니 여위어 깡마른 주먹에는 붉은 피가 맺혀 있었던 겁니다. 거실에서 나가려는 아버지에게 일은 말을 걸려다가 그것보다도 지금은 뺨을 감싸고 웅크려 앉은 카오를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카오는 입술 옆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물으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카오에게 손을 댔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일. 말이 심했나? 라며 카오가 이상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술이 아픈지 웃는 얼굴은 어색해 또 뭐라고 했어? 라는 일의 질문에 대해 살짝 주의만 줬는데 대답하는 카오. 그것만으로 저 사람이 손을 댔다는 거야? 하고 일은 물었습니다만 카오는 그런 사람인 거야. 저 사람은 내뱉듯 말했던 겁니다. 주저앉아 있던 카오를 부축해 일은 소파에 앉혔죠. 일은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하며 아직 아버지와 카오가 결혼하기 전에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하려 하지 않는 카오에게 저 사람은 쓰레기야. 우리 엄마도 저 사람 때문에 하며 일은 그녀를 다그칩니다. 그러자 카오는 그러네 라면서 자기의 배에 손을 올리고는 저 사람은 아내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합니다. 친엄마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일. 그 불륜 상대 중 하나가 지금 일의 눈앞에 있는 카오라는 것도 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은 저 인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에 최악이란 걸 알고 있던 주제에 라며 아버지를 결코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는 카오에게 묻자 물론 하고 웃는 카오. 그럼 왜? 라고 따지는 일. 그러자 행복해지기 위해서야 대답하는 카오였습니다. 그러더니 카오는 자기의 배를 쓰다듬듯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는 내 행복을 손에 쥘 거야. 굳건한 결의를 다지는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카오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라며 일이 묻자 응, 무슨 짓을 해서라도. 카오는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행복해지겠다는 카오의 말은 한동안 일의 귀에 달라붙어 떠나질 않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이 현장감이 있는 일의 이야기에 스레 주민들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한 것으로 갑자기 일의 연하의 엄마가 된 카오의 이야기를 후배에게 들려주던 일은 대충 이런 느낌이야 하며 한숨을 돌립니다. 칵테일을 단숨에 들이킨 일에게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걱정하는 후배의 목소리가 아련히 들릴 정도로 취하고 만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대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묻는 후배에게 일은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죽었어. 세련된 후배의 얼굴은 예상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임당했어. 아버지가 카오한테 손을 대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라고 일은 말했습니다. 이 말에 후배는 조용히 끄덕입니다. 하지만 일의 다음 말에 후배는 놀라죠. 카오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어. 어째서요? 하고 놀랐을 후배가 이번엔 목소리를 낮춰 일에게 묻습니다. 일은 그냥 느낌이야 대답했습니다. 폭력을 당한 여자가 상대를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어떤 짓을 해서라도 행복을 손에 넣겠다고 말하며 의미있게 배를 쓰다듬던 카오가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일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럴 게 경찰 조사 결과 카오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라면 다른 사람을 세뇌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한 바로 카호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되었다면 역시 신경 쓰이는 건 그 범인이죠. 진범을 알 수 없는 채 사건이 종결된 경찰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는 일.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로 후배는 이를 위로했던 겁니다. 너도 조심해. 선배 생각해주는 후배에게 일은 조언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전신 구타당해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대답하는 후배. 그 후 후배에게 계산을 맡기고 술집을 나온 일. 차가운 밤바람이 살을 찌르는 길 위에서 후배에게 이야기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선배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범인이 빨리 잡히면 좋겠다는 말을 해준 후배에게 일은 코끝이 찡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라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던 일의 손을 후배는 살짝 잡고 괜찮아요. 격려했습니다. 따뜻한 후배의 손을 느끼며 일이 얼굴을 들었더니 내가 옆에 있을게요. 산뜻하게 웃음 짓는 후배. 그 말의 의도를 일이 묻기도 전에 후배는 손을 놓고 멋쩍은 듯 웃습니다. 그리고 후배와 헤어져 귀갓길에 오른 일. 손에 남은 후배의 체온은 아직 따뜻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 손에 살짝 다른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카호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미소로 이를 맞아줍니다. 왠지 기분 좋아 보이네.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라며 꼭 엄마처럼 바로 일의 기분을 살피는 카호에게 별로 라며 쌀쌀맞게 답하는 일. 거기에 상관없이 카호는 계속합니다. 얼마 전 결혼에 대해 살짝 꺼냈었잖아. 이번에 그 결혼 상대 남자를 집으로 부르려고 라고요. 여자는 전 결혼이 무효가 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이 불가하다는 재혼 금지 기간이 있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카호는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맘대로 해. 라며 일은 더욱 쌀쌀맞게 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뭘 하든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관에 앉아 부츠를 벗었더니 발은 완전히 부어 있었지만 후배와의 여운을 생각하면 일은 절대로 나쁜 기분은 아니었죠. 그리고 결혼 상대 이야기인데 카호는 일에게 결혼할 남자의 이름을 말했는데 일의 속에서 아까까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던 느낌은 싹 사라집니다. 일은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 이름이라니까 라며 너무 기쁜 듯 보이는 카오는 다시 그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건 조금 아까까지 일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걱정해줬고 그리고 헤어질 때 손을 잡아주고 따스함을 남겨줬던 그 후배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카호의 새로운 신랑이 예상 밖이어서 스레 주민들은 놀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 역시 투채널러들은 머리도 멍청한 듯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줬던 스레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일. 키보드를 치며 글을 올리는 동안 냉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렇게 말한 일은 오야스미라고 떨구죠. 잘 자라는 말입니다. 이 등장인물 전부가 이상했던 일의 이야기에 스레 주민들은 부들부들 떨며 스레는 끝났던 겁니다. 자기보다 연하인 엄마와의 기묘한 생활을 올렸던 이 스레.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되시나요? 누군지 알겠다 싶은 구독자님들은 댓글란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뻔하겠지만요.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